김건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어제 이제 요 보도가 한겨레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을 이제 들여다보다가 요걸 무혐의 처리를 하고 주검으로 발견됐던 지난해 8월에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직무대리 마지막까지 굉장히 심적 고통이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 김건희 명품백 면제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네, 예. 과거 위원장 시절에 전현희 의원이 이 김모 부패 방지국장 관련해서는 이미 같이 일을 해본 분이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그 울분을 언론을 상대로 토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 따져보면 쉽게 얘기하면 다 김건희 때문이에요.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고 나서 이제 검찰 수사의 결론이 국민권익위의 결론과는 또 다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내리는 결론을 보면 검찰 수사의 향배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평가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었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대로 권익위와 국민권익위에서는 이후에 뭐 검찰이 무혐의를 주기도 합니다만은 권익위에서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심지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논리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신 건데 사연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카카오톡에다가 나에게 보내기 기능이 있잖아요. 이제 네. 거기에다가 유서를 사실상 남기시고 그때 심경들이 다 적혀 있는 것인데 제가 입으로 좀 옮겨드리기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자신을 어디에 좀 안치시켜 달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가족분들께서 이런 유서 내용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까봐 1년을 무려 참으셨다가 이번에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심적 고통이 유족들께서 심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의 이 김건희 출석과 연결지어 본다면 이 유족분들은 정말 기가 찼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디올백 받아 처먹어가지고 자신의 가족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실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때 그 상관이었던 권익위 부위원장이나 권익위 위원장이라는 인간들이 국회에 나와서 응답하는 거 하며 심지어 권익위 부위원장이었던 인간은 부산 어디에 총선에 출마하고 심지어 안수기도까지 받는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이 분들의 1년은 차마 제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1년이 이미 지난 시간이고 그분이 돌아오기도 힘듭니다만은 이 카톡을 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지금은 좀 마음 편안히 괴로워하지 않는 하늘에서 편안하게 지금의 가족들을 지켜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이게 일단 부패 방지에 대해서 굉장한 그 의지를 갖고 있었던 공무자일 것 같아요. 실무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해서 좀 도의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삶으로서 이게 삶의 존재감을 갖다 잃었을 때 이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반부패의 삶을 살아오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삶에 대한 존재감 자체를 찾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상식도 권력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아니, 온 국민이 디올백 받는 거 다 본 거잖아요. 근데 그걸 권익위원장이 이런 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본인이 또 나오니까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일정하게 또 예를 들면 국민에게 아닌 내용들을 설명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자괴감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못할 정도의 어떤 자기 인간성 자체에 대한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이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었잖아요. 이 사건으로 전화한 것 같거든요. 이 비화폰 통화하고 난 다음에 17일 후에 황제조사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것 권력이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권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상식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게 한 어떤 사건 자체가 벌어졌는데 이제야 와서야 처음으로 김건희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수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참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만큼 명확히 진실을 밝혀서 저는 뭐 다른 곳에 계시더라도 좀 편안하게 이런 상황들을 보여드리게 하는 게 남아 있는 자들의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어제 또 보도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놀라운 보도가 있었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이제 가담을 했었던 도이치모터스 하면은 권오수 회장 전 회장이 떠오르잖아요. 이 도이치모터스에 수백억 원대의 대출을 수협이 해줬습니다. 무조건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보자 하면 수협의 당시 수협 회장이 성매매 의혹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접대를 무혐의를 이제 이른바 이제 검찰 쪽에서 주면서 100억이라는 금액을 도이치모터스에다가 담보도 보증도 없이 그저 대출을 해줬다라는 게 매우 수상하죠. 어떠한 은행이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담보도 보증도 없이 100억을 그냥 넘겨줍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근데 이 수협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조건으로 보은 대출을 해준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온 것이고 실제로는 뭐 수협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신용 대출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 대출이었고 이 회장 취임 전에 정상적인 심사와 승인을 거쳐서 이뤄진 건이기 때문에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은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실제 언론 보도의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 보증 없이 100억 일단은 대출이 이뤄진 점은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고요. 취임 직전이긴 합니다만은 수협 내부에 그리고 이 노동진 회장이라는 사람 본인의 이 아까 얘기했던 성접대 의혹도 실제 했다라는 거 시점이 공교롭게 맞물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도 좀 수사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계열사의 2년간 총 648억 원의 금액을 수협 쪽에서 이미 대출을 다 총액 자체가 648억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가까운 그 회사로 보여지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측과는. 근데 648억 말고도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본질은 100억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이 무혐의를 검찰 쪽에서 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건 수사 사안이죠. 리카님이 모든 비리는 김건희로 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묘하게 닮아 있는 사건이 김예성 사건 있잖아요. 그 IMS 모빌리티도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당시 그 대기업들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예, 요거 효성- 수협도 마찬가지잖아요. 효성 같은 경우도 총수 일가가 소위 신고하지 않은 자회사를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고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가 몰아주기 문제로 논란이 됐던 거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주가 조작 문제로 논란이 됐던 거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에 누가 개입하느냐? 공정위랑 검찰이 개입해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다 문제 없다고 다 처리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수협은행이 348억 이거 보니까 8개월 동안 348억 대출을 해줬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 도이치오토월드, 도이치아우토, 도이치파이낸셜 이렇게 돼요. 8개월 동안. 그래서 이게 총 합쳐가지고 348억이에요. 그중에 100억 같은 경우가 담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수협 같은 경우도 이 수협 그 저기 뭐 사장입니까? 뭐 회장입니까? 회장이죠. 회장. 수협 회장이 성접대 문제로 네. 논란됐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형적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최원순과 김건희가 돈을 불려왔던 과정을 보면 누군가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들을 알선하고 알선한 과정에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해서 여기에 검찰이나 공권력을 활용해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일을 해서 부를 불리는 방식들을 계속 해왔던 건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갑자기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게 도이치일까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에 무엇인가 이권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그 이권이 어디로 갔을 거냐 도이치를 위해서 김건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줬을 것인가 아직 뭐 사실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만 도이치로 이렇게 갔을 때는 적어도 권오수보다는 힘이 센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권오수야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주가 조작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면 권오수 윗선일 수밖에 없다. 그럼 윗선은 누굴까? 뭐 제가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오늘 유명하게 제기됐던 사람밖에 네.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확하게 공권력이 개입해서 그것들을 무마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권을 나눠 먹는 방식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이제 특검에 들여다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서 그때 그 게임 회사인데 컴투스라는 회사의 송병준 의장을 피의자로 입건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실제 특검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이 사람의 건의 경우에는 이 수협 건하고 아주 이제 그 어떤 설계가 유사합니다. 그 코바나 컨텐츠의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2억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그 후원을 해줘요. 코바나 컨텐츠라는 김건희의 회사에. 근데 201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송병준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혐의를 줘요. 그때 지검장이 윤석열이고요. 와. 그래서 무혐의를 받은 대가로 코바나 컨텐츠에게 2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후원한 거 아니냐라는 네. 대목에서 피의자로 입건됐고 그 특검의 수사를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목을 본다면 아까 우리가 다뤘던 수협권은 지금 그런 관계성과 되게 유사하죠, 그림이. 그렇네요. 그 그림으로 맞춰 보면 누군가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고 누군가 그것을 보훈해주는 의미로 뭐를 준다, 뭐 이제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뤘던 수협권과 컴투스권은 매우 유사하다. 이득을 본 와. 사람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 검사 시절에도 이렇게 돈을 받아먹고 수협권은 대통령 임기 시절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 제꼈다는 거네. 아니 그 김혜성이 실패한 투자 그 기획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에 나왔던 건데 김혜성이 기업 관계자 만나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뭐냐? 김건희 여사를 잘 아니 회사에 민원이 있으면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누나라고 했다면서요? 김혜성이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김건희 여사와 서울대 대학원 동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관계가 좋다, 사업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예를 들면 먹이를 물려고 했을 거잖아요. 먹이를 물 때 김건희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이럴 때 민정수석실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놈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런 거 했겠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먹잇감을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닐 때에는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준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겠죠. 그러니까 4월달에 김혜성이 해외로 도망갔겠죠. 와 진짜 이거 기가 막히네요. 네. 진짜 희대의 악녀가 탄생하는 듯한 그런 느낌. 아무것도 아닌 자라면서요. 아무것도 아닌 말도 안 분이 되는 얘기죠. 많이 헤쳐 먹었습니다. 예. 일타 정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곧바로 끝내주는 경제가 방송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